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 소식에 미국 언론 CNN이 뉴스로 다루고 한국의 K-POP 아이돌인 BTS가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과 아시아 차별에 대해서 논의하고 한국의 음식이 유럽과 북미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몰고 다니며 한국의 식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문화 파워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지금 한국 소프트 파워를 깎아내리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프로파간다를 진행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을 싫어하는 일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런던 킹스 칼리지의 국제관계 교수 라몬 파치오 파르도 교수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오랜 세월 아시아 문화를 이끈 나라는 중국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은 넓은 영토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아시아 문화의 종주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만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일본은 근대화의 성공으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제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국가이면서 1980년대 버블 경제로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경제가 성장했고, 이러한 경제적 풍요로움으로 자신들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세계적인 성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에다가 정쟁까지 겪으며 최빈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킨 한국이 최근에 아시아, 중동은 물론 유럽, 미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문화 콘텐츠로 성공을 거두자 중국과 일본의 질투가 질투를 넘어 혐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유럽과 미국 진출에 실패했던 음악 시장에서 한국의 아이돌이 미국은 물론 유럽까지 성공하고 한국의 영화 및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세계적인 유행을 일으키며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자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의 성공을 국책이란 키워드를 내세워 한류를 폄하하는 프로파간다를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한마디로 한국의 성공은 국가가 돈을 뿌려서 해외 언론과 미디어를 섭외하고 돈을 써서 유튜브 및 SNS 이슈 및 조회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거짓 프로파간다이지만 일본에는 거짓말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일본과 중국이 이런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떠들자 영국 언론도 이에 동조해서 지금 우리는 모두 K-팬이지만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인기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이어온 한국 정부의 야심찬 계획의 산물이다. 같은 소리가 뉴스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진짜 국책은 중국이 대중문화에 검열의 칼을 들이대고 중국을 찬양하는 작품만을 만들게 하거나 일본처럼 수천억을 쏟아부어 일본 정부 주도하에 시원하게 말아먹은 쿨재팬 전략이 국책이죠. 정작 자신들의 행동이 대놓고 하는 국책이면서 한국을 비난하는 두 국가의 런던 킹스 칼리지의 국제관계 교수 라몬 파치오 파르도 교수가 이렇게 반박합니다. 비평가들이 지금의 한류가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과 수출 지원으로 제작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수십 개국의 정부가 이와 유사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 산업이 한국처럼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문화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지원과 육성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이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자연스러운 국가의 책임이죠.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아시아 모든 국가들도 자신들의 문화를 수출하기 위해 지원과 육성에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일본이 이렇게 한국만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에는 백인에게 인정을 받았냐는 것에 있는데요. 그동안 아시아 문화 콘텐츠는 유럽, 북미 같은 정통적인 강대국 백인 국가에서 주류로 인정받기 위해서 높고 견고한 벽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게임이 유명하고 중국의 역사가 아시아 중심이라 해도 백인 강대국에서 주류로 저변이 확대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K-POP은 서유럽과 북미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며 수천 수만 명의 현지 팬들을 동원할 수가 있고 젊은 백인 여성에게 한국에서처럼 아이돌 스타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라몬 교수 역시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의 문화 영향력에는 이상한 부분이 있다며 아시아는 20년이 넘게 한국 문화를 소비해 왔지만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서구 사회까지 전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화두를 던졌습니다. 라몬 교수는 한국의 문화 성공에
신기술과 보편적인 주제의 결합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분석을 보면 한국은 내수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성장하기 힘들다는 불리한 점을 안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작은 시장이 문화산업을 선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문화 창작자들은 작은 한국 시장에서 더 큰 해외 시장으로 시야를 두어야만 했으며 과거 한국의 원더걸스, 가수 비, 소녀시대 등이 바다를 건너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렸지만 개도국에서 온 한국 가수를 미국 라디오들이 노래를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올드보이와 오아시스 같은 영화가 평론가의 찬사와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영화제에서 상을 받아도 할리우드의 대형 영화계는 한국 문화 콘텐츠를 눈여겨보지도 재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흐름은 2010년대까지 지속되어 왔죠. 그러다 한국의 창작자들은 기존 해외 주류 언론들의 높은 벽을 넘어 성공하는 것에 불가능에 가깝다고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적극 이용하면서 기존 주류 언론 매체들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소비자들에게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략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BTS이죠. BTS는 기존 서구 주류 매체들이 BTS를 언급하기 전에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이름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라몬 교수가 본 한국이 신기술을 적극 활용한 예시라면서 두 번째로는 보편적인 주제인데요. 한국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로 나가는 것이 어려운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군사정부에서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하면서 해외로 떠나는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은 잘 사는 나라도 못 사는 나라도 우리와 다를 게 없이 똑같은 고민과 사회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문화 창작자들은 국제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에 한국만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한국의 빈부격차에 대해서 영화로 전달하자 전 세계인들은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다며 공감을 했고, 드라마 파친코는 격변의 시기를 겪었던 많은 국가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은 그저 한국의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도 한국의 이야기는 곧 자신들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라몬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류의 성공을 폄하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한류의 성공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아티스트들과 관계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상하는 방식을 살피고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간파한 업계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한국 사회가 다른 선진국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라.